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미래에 대한 건데요. 누가 미래를 만드는가. 군인들에겐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아주 먼 미래보다 당장 오늘도 중요할 수 있고, 여러분 제대하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미래라는 것은 20대인 여러분들, 아니면 군대에서 더 나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맞이할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IT 얘기도 좀 있을 거고, 우리가 맞이할 첨단의 미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우리가 살 건지, 어떤 관점을 좀 가져볼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보통 결론이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10년 뒤에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데, 사실은 예측 아무리 해봐도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하는 것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안목,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안목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겐 좀 더 추가된 안목이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안목은 이런 안목이 되겠죠. 크로스 사이트.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결합시키는 사이트.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경계가, 산업의 경계가 무너졌나느니, 분야의 어떤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계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산업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 속에 사실은 많은 기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거기서 많이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멀리 봐야 됩니다. 포사이트는 일종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텐데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지만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와 또 우리가 살 시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미래에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건지, 미래에 어떤 기술, 어떤 산업들이 발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도 다르겠죠.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대부분의 답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사이트라고 해서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답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거예요, 살면서. 근데 그런 답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숨어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안목들, 그냥 눈 뜨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보도,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만 보는 정보 가지고는 이제는 남들하고 경쟁해서 싸워나가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이런 몇 가지 안목을 더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온 미래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페퍼라는 로봇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파는 로봇인데요. 지난 6월부터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6월에 정식 판매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는데, 사실 이 로봇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70만 원쯤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로봇이 요즘 스마트폰도 한 돈 100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썩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 로봇이 뭔 기능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 로봇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우리랑 대화가 가능하고요. 대화가 가능한 로봇을 어디에 쓸 거냐, 가령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키면 이 로봇이
왓슨의 머리와 연결돼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로봇이 되어서 순식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물으면 다 알려주는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건 거죠. 왓슨에게 경제 정보, 뭐 어떤 재테크 정보를 물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로봇, 작은 로봇이 여러분에게 뭐 재테크 전문가처럼 별의별 정보 다 알려줄 거고요. 또 이 로봇에다가 어학 어플리케이션을 탑재시키면 순식간에 이 로봇이 영어 선생님도 됐다가 뭐 오늘은 일어 선생님도 됐다가 매일매일 바꿀 수 있다 그죠.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 이거죠. 최근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디지털 지도를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요. 이 지도 사업을 인수한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라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인 BMW, 벤츠, 아우디 이 세 개 회사가 손잡고 이걸 인수했습니다. 왜 인수했느냐? 자동차 회사가 지도를 왜 인수했느냐? 내비게이션 하려고 인수했느냐?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만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라는 거 있잖아요. 차가 혼자 굴러가는. 그렇게 되려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무인 자동차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구글 맵이라는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 사업이 매물로 나왔을 때 독일의 3사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만약에 구글이 인수하게 되면 주도권을 다 뺏기는 거죠. 좋은 지도란 지도는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애플도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버도 인수하고 싶어 했었고요. 페이스북도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인수는 이 세 회사가 했고요. 자동차 세 회사가 인수를 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몰래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 같이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IT 진영하고 자동차 진영의 뭐 대결 구도도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동차는 자동차 영역이고 자동차 업계가 가져가는 시장처럼 보였었는데 이미 IT 업계가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와 IT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자동차가 무인 주행,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차끼리 서로 교신을 해서 신호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닐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걸 보고 교통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서울은 늘상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와, 미래가 정말 이런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구나. 물론 이런 자동차들이 상용화되려면 지금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하는 상용화 시점은 보통 2020년 이전입니다.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상용화되어도 이런 차들이 우리가 집집마다 다 들어오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릴 겁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이런 거 타고 논다 이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다니면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동차에 앉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차렷 자세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차 안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것저것 뭔가를 본다 이거죠.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교육도 하고 그 말은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의 속성이 바뀌게 되는 거고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어서 콘텐츠 산업도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죠. 그 시장도 동시에 커집니다. 이제까지 자동차에는 조그마한 단말기가 들어갔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차량 앞 유리도 그냥 유리에서 투명 디스플레이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죠. 차가 이렇게 굴러가면 혹시 손해보는 뭐 어떤 산업의 위기가 오는 쪽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위기가 오는 쪽은 대리운전이겠죠. 대리운전은 큰일 난 겁니다. 뭐 택시 업계는 어떨까요? 택시 회사는 좀 괜찮죠. 택시 기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는 또 어떨까요? 보험 상품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왜 만드느냐 하면 인간이 내는 자동차 사고의 90% 이상이 부주의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 내는 거 대부분 다 우리가 무신경하거나 졸거나 뭐 딴짓하거나 해서 내는 건데 기계는 그게 없습니다. 기계가 오류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의 오류가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의 부주의 못 이깁니다. 결국 이런 거 만든 이유는 우리 덜 죽자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구글은 무인 자동차도 직접 만들고요. 무인 자동차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자동차 회사에게 또 주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여러 회사에 줬잖아요. 구글은 자동차에서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많은 자동차가 구글의 영향력에 들어가겠죠. 그걸 막으려고 아까 자동차 회사들이 지도를 사고 대응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자동차 보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구도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어떤 브랜드, 어떤 기업의 이 브랜드가 가장 비싸고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가름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의 순위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가 몇 등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초우량 브랜드 1위부터 15위 중에서 IT와 무관한 브랜드가 누가 있을까요? 콜라와 햄버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이 IT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거죠. 우리는 IT와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IT와 상관없는 일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IT로 시작되는 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잡는 거고요.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스마트폰 잡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모든 걸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전이 되면 모두가 일을 못하죠. 컴퓨터가 꺼지는 순간 모두가 놉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일상에 IT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당구 잘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당구 못 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흥미있는 물건이 됐죠. 물론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당구를 못 치는 사람들입니다. 당구를 못 치다 보니까 이런 걸 줘도 한참 걸리잖아요. 바꿔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IT라는 것은 세상에 없던 신기한 물건을 만드는 게 IT라고 오해했는데요. 신기한 기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가 누리던 수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게 IT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독립적인 IT 회사, 기계를 만드는 IT 회사뿐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이 IT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약병도 있어요. 노령화 사회죠. 앞으로는 더 심각한 노령화 사회가 될 텐데 노령화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약 먹는 노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약 먹다가 약 먹는 시간 놓치는 노인도 많다는 얘기고요. 이 약병은 약 먹는 시간에 약뚜껑을 열지 않으면 알람을 울려주는데 그냥 알람을 울려주느냐. 내가 혹시나 약병을 놔두고 외출할 수 있잖아요. 약병이 저한테 전화 걸어줍니다. 약 먹으라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약병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약 먹다가 약 놓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죠. 이것도 앞으로 노령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될 거고. 자, 그럼 이건 또 누가 만들겠습니까? 제약회사가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이 통 만드는 회사가 만들겠습니까? IT 회사가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물건들인데 그 물건을 좀 더 친절하게 바꿔주는 작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많이 일어날 거라 이거죠. 소비자는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죠.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인터넷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에릭 슈미츠가 얘기한 사라진다의 의미는 너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인터넷인지 뭔지 기억조차 안 할 거라는 건 거죠. 우리가 일상의 공기를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공기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 그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 세상 모든 것에 연결이 된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이 가구, 100% 가구죠, 의자니까. 근데 의자의 바닥에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의 엉덩이 무게 배분을 체크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인 자세로 앉아 있는지 제대로 앉지 않아서 척추 측만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으로 답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가구라고 부르기 좀 못하잖아요. 일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냉장고가 우리 집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지금 다 떨어졌다를 확인해서 주인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주인이 계속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쇼핑몰에 주문을 넣어서 물건을 배송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냉장고가 보통 냉장고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냉장고는 식품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식품회사에서 냉장고를 공짜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굳이 안 사도 냉장고가 주문을 대신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냉장고가 가정에서 식품과 음식과 연관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거죠. 심지어 구글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 자원 개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구에서 뭘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들의 생각은 운석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날아가서 그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석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은 운석도 있고 금이 많은 운석도 있고 지구에선 아주 희소해서 비싼 금속들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거 하나 잘 갖고 오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의 생각의 범위는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회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거 과감하게 준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군가가 창조한 대로 이끌어 갈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미래는 아주 멀리 있지 않고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만드는가? 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가?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가? 미래를 만드는 건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유명한 IT 경영자들이죠. 그리고 다 고졸자들입니다. 대학을 다들 중퇴하시거나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에겐 뭐 공부를 더 하고 덜 하고 돈이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보다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군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맞춰보세요. 1952년 12월 전쟁통입니다. 한국이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때 얘기입니다. 미군은 자기네 대통령이 오는 거니까 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유엔군 묘지에 파란 잔디로 덮어줄 업체를 찾았습니다. 12월에 잔디가 좀 말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업자들은 12월 잔디 없다에 답을 내리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실은 이 사진 속에 어떤 건 잔디고요. 어떤 거는 12월 한겨울에도 파란 보리싹입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미군의 의도는 정말 성분 검사에서 잔디가 아니면 돈 안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잔디라고 대표해줄 수 있는 펄은 풀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결국 문제를 푼 이 사람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일군 회사가 현대건설, 현대그룹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새로운 사업을 창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고 앞서가는 미래를 끌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거는 미국에만 있지 않고요. 젊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과거건 현재건 상관없이 누구나 과감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슈반 베너지라는 청소년이죠. 13살 때 창업을 한 청소년인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요. 어느 날 궁금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어떻게 글을 읽는지가 궁금했나 봐요. 이걸 부모님에게 물어봤더니 이걸 좀 자세하게 찾아보라고 부모님이 주문을 해줬나 봐요. 그 덕분에 얘가 찾아봤더니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 점자는 점자 프린터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정도의 가격이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이게 비싸다 이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없을 테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들이 쓸 만한 좀 더 싼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걸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에 집에서 자기가 갖고 놀던 레고 장난감들의 부품들을 잘 끼워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을 좀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발명품 경진대회 내는데 상도 받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주 좋은 의도에 지지를 보낸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내서 결국 회사를 차린 겁니다. 2015년도의 목표가 이 회사에서 500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중에 2,000에서 한 10,000달러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500달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50달러를 만든다는 겁니다. 500에 팔겠다는 얘기, 궁극적으로 350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물건이라서 만드는 거지 돈 더 벌겠다는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13세 소년,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다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늘상 이기기만 하던 사람들, 한 번 졌을 때 좌절감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나가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시행착오도 사실은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한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서 실패 따위는 겁먹지 말라고 알려주는 게 이 회사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겁을 안 먹어야 아까 봤던 우주에 나가서 개발하는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바로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원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주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미래는 실패해도 겁 안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실수, 이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의 미래 누가 만들 건지, 우리의 미래 누가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따라갈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과감하게 실패 정도는 좀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물론 여기에서 실수, 실패라는 것은 이제까지 늘상 해오던 일에 대한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혼나야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태도를 가지자는 겁니다. 도전이라는 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돈이 있으면 많이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도전은 돈이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겁니다. 앞서 봤던 IT를 다양한 걸 리딩했던 여러 창업자들, 대학 안 나오시고 중퇴도 그 많은 사람들, 돈 많이 갖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자기의 용기를 걸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옵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 안 했어도 돼요. 왜냐, 하나 나오면 10년, 20년씩 갔었거든요. 이제는 1, 2년 바쁘게 다 바뀝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 우리가 서둘지 않으면 나중에 뒤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세계 유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인데 이 기업의 공통점이 다 어려울 때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요즘 전 세계 경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렵고 이거는 기업뿐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으로서도 지금이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위축되는데요. 세계의 놀라운 새로운 시도들은 다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이어던 흐름이 바뀔 때라는 얘기고요. 그 바뀔 때는 과감한 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다음 미래가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누가 미래를 만들 거냐? 미래, 더 많이 뛴 사람, 더 많이 도전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얻어가는 사실은 선물 같은 것이 미래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추종하죠. 늘상 추종만 하고 뒤따라만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앞에 가서 새로운 삶,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지 이 판단과 이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결국 여러분이 주도해야 되는 거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미래, 남이 설계해 놓은 그 미래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주도하는 미래를 가진 그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T의 미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 결국 오늘의 우리 자신입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 누가 만들 건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